2008년 4월 19일 오스트리아 암스테덴의 한 병원. 신혼 미상의 19살 소녀가 혼수 상태로 실려옵니다. 소녀의 신장은 망가졌고 장기적인 산소 부족과 영양 실조에 시달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녀의 옆에는 어머니인 엘리자베스와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인 요제프가 서 있었죠. 소녀를 살피던 의사는 옷에서 사랑해 라고 적힌 종이를 발견합니다. 이걸 본 의사는 이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딸을 이토록 아끼는 엄마가 이렇게 방치했다는 게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사가 경찰에 한 신고로 오스트리아 전역을 들썩이게 한 범죄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2008년 4월 26일 오스트리아 동부 암스테덴에 사는 요제프 프리츠의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의 집 지하에서는 거대한 방공호가 발견됐는데 이곳에서 병원에 실려갔었던 신혼미상의 19살 소녀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아버지가 바로 요제프 프리츠, 엘리자베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갔던 소녀는 요제프와 요제프의 친딸 사이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요제프는 남들이 보기에는 선량하고 유능한 전기수리공이었지만 집 안에서는 폭군이자 근친상간을 즐기는 성도착자였습니다. 1977년 요제프는 엘리자베스가 11살이던 때부터 딸의 몸에 손대기 시작합니다. 상습적으로 딸을 강간했는데요. 17살이 되던 해 엘리자베스는 아버지로부터 도망을 결심합니다. 빈으로 도망친 엘리자베스는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그녀를 가출 청소년으로 여긴 경찰은 엘리자베스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를 본 요제프는 자신이 한 일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가두기로 결심하죠. 요제프의 집 지하에는 방공호가 있었는데 전기 기술자였던 요제프는 방공호를 개조해 그녀를 감금할 계획을 세웁니다. 요제프는 2년에 걸쳐 지하실 감옥을 개조하는데요. 전동식 철문을 이중으로 설치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입구 앞에는 1m 두께의 책장을 둬 아무도 입구를 볼 수 없도록 했죠. 이중문을 열어도 내부로 완전히 들어가려면 6개의 문을 더 지나야 했고 각 문과 통로는 아주 좁아 탈출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내부는 침실과 보일러실도 있었는데 이는 모두 요제프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죠. 1984년 8월 지하 감옥 개조를 마친 요제프는 학교를 다녀오던 엘리자베스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며 지하로 부릅니다. 아버지의 말을 어길 수 없었던 엘리자베스는 지하로 내려갔고 그대로 구타당한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제프는 태연하게 엘리자베스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집을 나가니 나를 찾지 말아달라 라는 내용의 편지를 적게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내용을 빌려 경찰과 아내를 속이죠. 이렇게 요제프의 지하 감옥은 완성됐습니다. 감옥 안에서 엘리자베스는 수시로 강간당했는데 이 과정에서 엘리자베스는 요제프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1986년 엘리자베스가 처음으로 요제프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10주 만에 유산합니다. 그 후로 첫째 커스틴, 둘째 스테판, 셋째 리사를 차례로 낳는데요. 요제프는 이 중 셋째 리사를 가출한 엘리자베스가 상자에 버리고 간 것처럼 꾸며 아내를 설득하고 입양합니다. 부인 로즈마리는 자신의 남편과 딸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니카와 알렉스는 리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요제프에게 입양됩니다. 하지만 알렉스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생후 3일 만에 지하 감옥에서 사망했죠. 요제프는 그 아이를 지하 보일러실에서 화장해버립니다. 2002년 12월에는 7째인 펠릭스가 태어나 입양하려 했지만 부인인 로즈마리가 힘들다고 하자 다시 지하실에 감금해버립니다. 그렇게 지하 감옥에는 엘리자베스와 아이 셋이 남겨졌죠. 감옥에 갇힌 이후로 엘리자베스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강간당했습니다. 방이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엘리자베스는 더 넓은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요제프는 10년에 걸쳐 은밀한 공사를 진행하죠. 그 과정에서 엘리자베스와 아이들은 맨손으로 땅을 팠고 요제프는 3일에 한 번씩 내려와 먹을 것을 주며 엘리자베스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를 죽이겠다, 지하실에 가스를 투입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요제프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치던 날 요제프는 가출했던 엘리자베스가 자식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하 감옥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죠. 결국 요제프와 아이들 사이에 유전자 감식이 진행됐고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아이들임이 밝혀집니다. 아버지는 요제프 프리첼, 어머니는 엘리자베스 프리첼로 말이죠. 경찰이 엘리자베스에게 진술을 요구했지만 엘리자베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추궁에 엘리자베스는 다시는 요제프를 만나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조건으로 자신의 친아버지로부터 감금당하고 무려 31년 동안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요제프를 신문했고 요제프는 모든 걸 자백합니다. 요제프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갖은 학대에 시달렸으며 이 과정에서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성욕과 결합해 성도착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강간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한 전과가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전과는 삭제하도록 규정해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업을 계속했고 친딸이 낳은 자식을 입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오스트리아 전역은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의 친딸을 계획적으로 31년 동안 노예화하고 사육했기 때문입니다. 요제프는 아동 성폭행, 학대, 과실치사의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감옥이 아닌 정신과 치료소로 보내졌죠. 요제프가 재판을 받고 수감된 뒤 엘리자베스는 6명의 아이들과 함께 오스트리아 북부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15년 영화 룸의 모티브가 됐는데요. 이 영화가 각종 상을 휩쓸면서 요제프 사건을 다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